이란은 왜 정체성을 잃었을까? 과거의 망령. 이란은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이다. 고대 제국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과 종교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운 이란은 현재 가장 비극적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제국의 위험을 되찾으려 몸부림치지만 과거의 망령에 매몰되어 있다. 이란은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기도 어렵다. 그들은 강대국도 아니고 안정된 국민국가도 아니다. 찬란한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어쩌다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핵 집착이 부른 시스템 해체. 최근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폭사했다. 이 사건은 이란 통치 시스템이 허망한 신기루였음을 드러냈다. 지도부는 그동안 국제 질서를 무시하며 강자들에게 무도한 도전을 지속해왔다. 이란 지도부는 오랜 시간 핵무장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려 했다. 핵은 군사적 도구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무기였다. 하지만 전략적 균형 없이 강자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결국 지도부의 권위는 흔들렸고 신정체제의 균열로 이어졌다. 권력의 균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상징 체계의 붕괴이다. 신화적 권위가 무너지면 체제는 방향을 잃는다. 신정일치 체제와 하키미야 사상의 시대적 한계. 이란 체제의 중심에는 벨라야테 파키라는 원리가 놓여 있다. 이는 신의 법을 인간 사회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여기에 하키미야 사상이 더해지면서 주권은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는 전제가 강화되었다. 이 체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민주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국가 전체를 거대한 교조주의의 늪에 빠뜨렸다.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그것은 인간 통치자의 책임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자기 수정 기능이 약해진 체제는 점차 현실과 괴리된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체제는 방향 감각을 잃는다. 장기 독재가 낳은 구조적 부패.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정의와 평등을 기치로 등장했다. 왕정에 대한 저항이자 서구 영향력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혁명이 체제화되자 체제는 곧 관료화되었다. 혁명의 열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독점 구조로 굳어졌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장기 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았다. 지도층의 위선적인 삶은 대중에게 깊은 냉소와 불신을 심었다. 국민은 지독한 가난과 일상적인 억압을 마주해야 했다. 젊은 세대는 제재와 실업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정체성은 공허해진다. 신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념은 형식만 남는다. 이슬람 시아파로의 개종. 고대 페르시아는 불을 숭상한 조로아스터교 문명이었다. 핏과 질서,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제국적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사산제국을 잇는 이란의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의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했다. 수니파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나 우즈베크 세력과 차별화의 길을 걸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변화가 아니라 문명 코드의 교체였다. 시아파는 순교와 억압받는 공동체의 서사를 중심에 둔다. 제국의 방향성은 사라지고 저항의 상징성이 중심이 되었다. 내부 결속은 강화되었지만 페르시아의 정체성은 침잠했다. 이란인의 집단 무의식은 이방인의 틀에 갇혀버렸다. 그리스와의 전쟁이 남긴 집단 트라우마.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지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다. 크세르크세스 1세 역시 그리스 원정에 나서나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괴멸된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알렉산더는 20만의 페르시아군을 무너뜨린다. 연이은 전쟁의 패배로 페르시아 제국은 파국을 맞는다.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제국이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진 경험은 집단 기억에 각인된다. 이 오래된 트라우마는 병적인 적대감과 우월의식으로 바뀐다. 강자에게 도전함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충동이 반복된다. 전략적 현실주의를 놓친 도전은 이란을 미궁의 늪에 빠뜨린다. 결국 이란의 정체성 상실은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혁명 이후의 총체적 부패 구조와 트라우마가 중첩된 결과이다.